네, 나는 이렇게 금융권 취업했다. 9강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항목의 이유를 알아야 합격한다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원 동기를 물어볼 때도 너가 도대체 왜 지원했니?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노력들을 해서 지원을 했니? 라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니? 라는 다양한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 작성해 놓은 것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해설을 하곤 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합격률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이 각 기업마다 약간의 미세하지만 이렇게 지원 동기나 아니면은 뭐 성격의 장단점이나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전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이러한 항목들을 왜 물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지원 동기 부분을 한번 잠깐 봐볼게요. 회사에서 일단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런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일정한 제한을 남겨놓지만 그 제한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정의 기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사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동등한 페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우리 회사에 얼마나 들어오고 싶은지 이런 로열티를 굉장히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돈만 보고 오는 사람과 삼성전자를 통해서 뭔가 반도체를 잘 성장을 시켜서 자신이 어떠한 기여를 해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크게 해보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과연 일의 능률이나 효율 그리고 적극성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어떠한 일정한 비전이나 목표 그리고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돈만 따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더 조금이라고 이렇게 월급을 받아갈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입사 후 이런 뭐 일정한 교육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사람, 더 열심히 할 사람을 챙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단 이제 우리 금융권이니까 은행을 좀 예를 들어 보면 보통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에세이를 많이 질문을 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은행 혹은 뭐 다른 은행이 또 똑같습니다. 왜 우리은행을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에세이를 녹여서 작성하라 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 게 무엇이냐면은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사실은 내 삶 자체가 은행원을 되고 싶었었던 그런 이유들이 녹아져 있어야 되고요.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런 역할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필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은행을 과거부터 준비하진 않았지만 은행에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활동들을 했었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수신 업무에 좀 어울리겠네, 이 친구는 이렇게 했을 때 여신 업무에 잘 어울리겠네 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 친구 괜찮겠다 해서 뽑는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우리가 은행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은행원에 좀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서술을 해주고 관련된 역량과 경험과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금융 지식은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놓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좀 보면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일단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서
도대체 왜 은행을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우리 은행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녹아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원 동기는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들어오기 위한 이제 에피소드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비전도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나 비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금 유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두세 개 정도씩은 겹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회사에 기여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놀러 가는 거 아니죠? 우리 입장에선 돈 벌러 가는 거지만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를 더 키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표로서 사람들을 좀 채용을 해보니까 면접 볼 때 그걸 가장 좀 많이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고 왜 다른 컨설팅 업체가 아닌 우리 헬로 컨설팅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같이 함께 이뤄내고 싶은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또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해서 회사와 함께 같이 윈윈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필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끼고 결국엔 채용까지 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원 동기 부분에서는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사례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 관련된 부분들 좀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쟁사와 비교하기라는 그런 카테고리예요. 경쟁사와 비교하기. 이것도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이제 금융권에서는 타사 대비 우리 회사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도 지원 동기에 좀 속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은 왜 우리 회사냐라는 거죠. 왜 우리 회사냐. 그 부분을 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쟁사와 비교하는 겁니다. 왜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었는지를 얘기하려면 다른 회사들보단 여기가 더 좋고 이런 부분에서 비전이 더 맞고 나랑 이런 부분이 더 맞기 때문에 이 회사를 나는 선택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사와 비교하기 섹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원 동기와 한 이제 카테고리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원 동기가 있고 경쟁사와 비교하는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 회사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말 많이 따지고 싶다라는 것들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회사에 맞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만 한다라는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희가 사례를 이렇게 좀 잘 나타났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취미와 특기 부분을 또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취미와 특기 부분은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력서 내에 적는 경우가 있는데 취미와 특기는 정말 좀 독특한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뭐 이상하게 독특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혹은 회사에서 추구하는 그런 부분과 좀 맞는 그런 취미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책에서는 뭐 비트박스나 이제 주주 기능사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취미나 특기예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좀 많이 트렌드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술 문화는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분위기를 좀 띄울 수 있는 이러한 좀 역량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입 환영회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뭐 부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선임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자기소개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근데 그럴 때 뭐 선배님들 제가 주주 기능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폭탄 한 번씩 한번 말아드려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관련돼서 한번 이렇게 멋있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이제 사람들과 빠르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겠죠. 결국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비트박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보통 장기자랑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비트박스는 뭐 최근에는 사람들이 뭐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게 됐을 때 신기한데?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흥을 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게 아니라면은 뭐 무난하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취미와 특기 부분도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좀 이런 동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하나씩은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기타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다룰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취미 특기 하면은 뭐 공부 뭐 이제 독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녹여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많은 기업들을 이제 갖고 이제 취미 특기에서 저도 좀 독특한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평가를 해보고 제가 대표로서도 그리고 또 인사 담당자로서도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좀 사람들과 잘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취미와 특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좀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직인데 뭐 이제 취미랑 특기가 전부 다 막 방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하는 것들이라고 한번 예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좀 내성적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녹여내면은 직무별로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이 회사 그리고 이 직무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을 원하는지까지도 같이 녹여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라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 회사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적응력 부분도 굉장히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미와 특기는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녹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박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번 자기소개할 때 비트박스를 잠깐 해주는 거야. 한 10초 정도. 그러면은 면접관이나 이제 사람들이 다 뻥 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여러분들의 단기간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뭐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굉장히 괜찮고요. 고객에게 이렇게 3초 만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누땡땡 회사의 땡땡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뭔가 임팩트 있고 뭐 물론 엄청나게 뭐 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미와 특기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녹여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거 굉장히 이 책에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지원 분야에 본인이 적합한 이유나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녹여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총정리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한 부분들을 물어보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은 책에 워낙 자세하게 제가 사례들을 똘똘똘 해서 잘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보시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많은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뭐 헬로 컨설팅 이제 카페 쳐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책에서 어느 부분 봤는데 조금 궁금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관련된 부분 확인하고 관련돼서 좀 멘트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겠습니다. 해서 너무 일방향이 아니라 너무 책을 보고 영상까지 봤는데도 좀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런 부분 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너무 심오한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겠지만 간단한 부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사례들 꼼꼼히 한번 보시고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썼고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자신만의 자기소개서를 만드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9강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저는 또 10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